안녕하세요. 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고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했습니다. (2023년에) 이어 연속 2회째입니다. 육해 공군과 해병대, 미군, 향토예비군까지 4천여 명이 수경하면서 연습하고 무대를 설치하면 한 차례 행사 예산만 100억 원가량 듭니다. 비용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에 다른 서방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군사 퍼레이드를 축소하거나 중단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되살리는데요. 이것이 합리적일까요? 오늘은 군사 퍼레이드에 관한 외국 사례와 우리 역사를 살펴보고 우리 현실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는 나라별로 정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해 다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가 정권의 권위를 강화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자주 활용합니다.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행사를 자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군사 퍼레이드를 활발하게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의 지도력을 찬양하고 군대를 중심으로 민심을 결집하는 선군 정치 도구로 이 행사를 활용했습니다. 최근에는 핵과 미사일을 과시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도 공산당의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 형식을 활용합니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첫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내전에서 승리하고 대륙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함을 안팎에 선포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천안문 성루에서 군대를 사열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창립을 선언한 연설이 유명한데요. 이후 중국은 매년 국경절에 군사 퍼레이드를 열어 사회주의 국가의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945년 6월 24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나치 독일을 물리친 소련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첫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이때 소련군은 노획한 독일군 군기를 지도부 앞에 무더기로 던지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소련의 승리를 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군사 퍼레이드를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정치, 경제적 위기 때문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승전 기념일 행사도 작게 열거나 생략했죠.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재개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중무기와 첨단 무기를 대거 등장시켰죠. 군사력을 과시해서 강국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죠. 권위주의 국가들은 국민을 결속시키고 정권의 강력함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군사 퍼레이드를 많이 활용합니다. 공산주의에서 군대는 당의 도구이며 당은 정치 조직입니다. 군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죠. 미국이나 영국, 독일을 비롯한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좀처럼 열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쟁 희생자와 참전 용사를 추모하는 행사를 통해 군인의 희생을 기리고 군대에 대한 존중감을 표현하죠. 이것은 군대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고 군의 정치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문화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지 않고 의장대 퍼레이드를 실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워싱턴 DC에 주둔하는 미 육군 3보병연대, 이 부대를 디 올드 가드라고 부릅니다. 미 육군 3보병연대는 군사의장대와 기념행사를 주도하는 부대인데요. 알링턴 국립묘지에서의 경비무와 각종 기념의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특히 무명용사 묘역에서 경비병 교대식을 엄숙하고 정교하게 진행해서 많은 관광객한테 사랑받고 있습니다. 미군은 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시민과 연대를 튼튼히 하는데 의장대 활동의 초점을 맞춥니다. 정치적 목적은 배제합니다. 프랑스는 서방 국가 가운데서는 드물게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 반란군이 바스티유 감옥을 부쉈던 바스티유 데이 7월 14일에 행사를 여는데요. 규모가 크고 외국 정상들도 많이 초대합니다. 프랑스 군대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공화국 정신을 수호한다는 점을 내세우는 동시에 프랑스가 국제 정치 무대에서 강국 위상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때 프랑스 군사 퍼레이드에 초대받아서 참석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깊이 감명받은 것 같아요. 미국에 돌아가서 미군도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그래서 미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의회가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였죠. 한국에서는 정부 수립 시기부터 1970,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군사 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국군의 날 10월 1일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권에서 중요한 행사로 꼽혔죠. 1988년 노태우 정부 이래 한국은 민주화에 들어섭니다. 그 이후에 역대 정부는 군사 퍼레이드를 축소하거나 중단했죠. 이른바 국론을 결집한다고 군대를 내세울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군사 강국이 아니라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며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가 강력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게 됐죠. K-팝, K-음식, K-과학, K-기술, K-직장인을 비롯한 갖가지 K-시리즈가 이런 흐름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군의 날에 전투훈련과 기념식을 결합하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2021년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 경북 포항 도구 해변에서 해병대가 해공군과 육군 지원을 받아 대규모로 상륙훈련을 하고 상륙 임무를 완수했다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밖에 2017년에는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2018년에는 서울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2019년에는 대구 공군기지, 2020년에는 경기도 이천의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훈련과 국군의 날 행사를 겸해서 했죠.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해마다 돌아가면서 행사와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전투훈련을 해야 합니다. 원래 해야 하는 전투훈련을 한 차례 더 하고 우리의 군사적 실력도 과시하고 국군의 날 기념식도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당시 행사를 기획한 거죠. 지금 정부는 2해 연속으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도자료를 보면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한 국군으로서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겠다고 설명합니다. 아울러서요, 한층 더 강화된 한미동맹과 글로벌 군사협력,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정예 선진 강군의 능력과 태세, 의지를 현시함으로써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합니다. 군대의 존재, 그리고 군대가 어떻게 임무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이것을 시민한테 알리고 시민한테 지지를 얻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상징 행사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 행사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규모 도심 군사 퍼레이드 방식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 스타일을 본받는 것처럼 비치는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도 주는 거죠. 국가 이미지 전략 차원, 또 시민사회와 군대의 바람직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좀 보기에 투박합니다. 한국군은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 기준으로 2024년에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에서 5위입니다. 북한은 같은 기준으로 36번째 나라입니다. 여기에다 한국은 미국과 연합방위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굳이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과시하지 않아도 우리의 군사적 실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차례 보여주기 행사에 100억 원씩 예산을 쓰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을 실전 훈련과 다른 전력을 보강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병들한테 오와 열을 맞추는 시가 행진을 장기간 연습시키는 것도 장병 사기를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 이미지와 민군 관계, 대북 억제, 들어가는 비용, 장병 사기 측면을 두루 고려해서 대안을 연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